자, 김광석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먼저 김광석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김광석 시인의 작품에는 자연이 많이 나와요. 자연이 많이 나오고요.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의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의 작품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광석 시인의 작품은요, 문명이죠, 문명. 문명 비판적인 글을 씁니다. 이렇게 문명 비판적인 글을 쓸 때 우리는 이 문명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를 주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지적, 문명 비판이 콜 주지적. 원래는 지성을 중시적인다는 얘기인데 지성을 중시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명 비판은 주지적이다. 기계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인 성북동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성북동이 일단은 뭐냐면 도시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비둘기는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기도 하고요. 자연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현대인이나 아니면 도시 서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다 접어두고 그냥 비둘기와 그 다음에 성북동의 변화 과정 사이의 관계만 염두에 두고 줄거리를 한번 뽑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자, 성북동 본래부터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번지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성북동이라는 동네에 새로 주택이 개발되면서 원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 자기 집 보금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어요. 돌 깨는 산울림은 뭐냐면 이제 새로 집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 과정에서 비둘기가 마음을 졸이다가 가슴에 금이 갔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자,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하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그럼 결국 뭐야? 사람들은 비둘기한테 안 좋은 짓을 하는데 그래도 비둘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어로 넘어갈까요?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송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봉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 돌을 캐내는 공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채석장 돌 캐내는 데니까 자, 산 1번지 채석장이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도롱기에 입을 닦는다 라고 나오죠. 이 결론은 뭐냐? 결국은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니까는 이제 지금이야 뭐 보일러를 떼니까 근데 옛날에는 연탄 떼는 주택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새로 만든 집에 가서 결국은 이 구공탄 굴뚝 연기는 비둘기의 원래 보금자리가 아닌 거죠. 아마 이 자리가 비둘기의 보금자리인 나무가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비둘기의 보금자리였던 나무가 있던 자리에 지금 주택이 들어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향수를 느끼는 이유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예, 과거에 이 집이 들어서기 이전에 나무가 있었던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금방 따낸 도론기에 입을 닦는다. 실제로 입을 돌에다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의 볼을 대보는 거예요. 아이 따뜻해. 결국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쌀쌀하고 썰렁하겠어. 근데 이제 그 추위와 쓸쓸함을 위안받기 위해서 그 하필이면 뭐냐면 도시개발의 흔적인 채석장에서 뻥 터지고 폭탄 터트려가지고 이제 남은 그 도롱기에다 대고 입을 닦고 그 포근함을 거기서 대리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연민을 자아내는 거죠. 자기 집에서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집이 부서진 파괴된 흔적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들어갈까요? 3년으로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였던 비둘기는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에서는 화자가 보고 느낀 것을 본 것을 갖다 주로 설명을 한 반면에 3년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본 것을 바탕으로 화자가 느낀 것을 의미로서 도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줄거리를 본다면 결국은 비둘기가 성북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쵸? 북한산이 있는 데 아니냐?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 이 동네에 주택을 개발한대요. 여긴 지금도 구촌이에요, 얘들아. 개발한다고 해서 산을 다 깨고 파괴하고 돌도 깨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잃어버린 비둘기가 주택가의 여기저기를 또 따라다니면서
겪게 되는 어떤 애환을 감정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상황을 보고 결국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비둘기는 단순하게 어떤 자연, 그러니까 비둘기뿐만 아니라 자연일 수도 있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도시서민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요. 도시서민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현대인일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라고 했을 때 이때 번지는 당연히 뭐냐면 주택을 되고요. 주택, 표면적으로 주택이 되는 거죠. 주택의 번지가 되는 거니까 주택이 되고 요거는 일단은 뭐냐면 도시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또는 문명의 상징이라고 봐요. 문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본래부터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없어졌어. 그럼 이거는 1차적으로는 비둘기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고 둥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자연 파괴,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를 상징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이 나오는데 이 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돌 깨는 산울림도 그렇고요. 이연에 나오는 채석장 포성도 그렇고요. 요게 결국 뭐냐면은 파괴죠, 파괴. 파괴. 이 파괴가 결국 뭐냐면 문명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문명의 속성이 되고요. 이 문명의 속성인 파괴를 이 시에서는 뭘로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니까. 이 시에서는 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 문명의 파괴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가슴에 금이 갔다. 이 가슴의 금은 결국 뭐냐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맨 처음부터 여기 4행까지 하고요. 5행부터 8행까지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전반부는 뭐냐면 인간이 자, 비둘기인 자연에게 하는 행동이요. 당연히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죠. 근데 이 후반부는 뭐냐면 자, 비둘기인 자연이 인간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양질의 삶, 질적으로 좋은 삶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좋은 삶을 제공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연을 보시게 되면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왜 메말라? 이제는 자연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했을 때 이 널찍한 마당과 채석장 포성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피난하듯 도망치듯 자, 문명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구봉탄 굴뚝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이 향수라는 부분이 결국 옛날에 파괴되기 이전의 자연이지 맞습니까? 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산 1번지 채석장에 돌아가서 금방 따낸 도롱기에 입을 닦는다. 라고 돼 있으니까는 결국은 뭐냐 파괴의 자네들이죠. 파괴의 흔적. 자네들한테 흔적에 여기서 포근함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는 일종의 좀 아이러니에 해당, 반어적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이 반어적 상황이란 말이 뭐냐면 문제 상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체 행동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았으면은 이 자기 집을 깨버린 이 도롱기에 우리가 거들떠나 보겠어? 근데 뭐냐면 너무 춥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골을 대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것들은 뭐냐면 얘라 어떤 화자의 대상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둘기 너무 불쌍해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에서의 비둘기는 하고 나와 있죠. 자, 다 뭐냐면 앞부분이 똑같은 글자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행의 처음이 같은 발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음위율이라고 이야기해요. 특정한 음위율이란 말이 뭐냐면 특정한 위치에 유사하거나 같은 발음을 반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음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위율은요. 행의 처음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안 써요, 사실 이거. 그리고 행의 끝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군은 자주 사용돼요. 가군은 한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시에서는 지금 행의 끝이 아니라 행의 처음이 같은 발음으로 이루어지는 두운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랑과 평화에서의 비둘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비둘기의 상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비둘기의 상징이
원래는 기존의 상징은 사랑과 평화세입니다 라고 돼 있지.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습적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징 중에서 이전부터 사람들이 그냥 비둘기? 오, 피스 이렇게 딱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관습적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비둘기에 대한 관습적 상징인 사랑과 평화에서라는 의미를 부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쫓기는 새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에 의해서 새롭게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그래서 결국은 비둘기에 대한 관습적 상징을 부정하고 새로운 상징으로 부정적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산은 결국 뭐냐면 자연이 자연. 자연도 잃고 사람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인간성이나 아니면 뭐냐면 인간관계. 그러니까 비둘기 입장에서는 인간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인간관계가 파괴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성과 인간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은 결국은 뭐랑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현대인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기본적인 주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비둘기를 뭘로 보느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비둘기를 자연으로 본다면, 그렇죠? 비둘기를 자연으로 본다면 이 시는 결국 뭐예요? 자연 파괴, 문명에 의한 자연의 파괴를 비판하는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도시 서민으로 본다면, 그렇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도시화죠. 도시화, 개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경기도나 선생님도 경기도인데 그 당시에 경기도는 이제 약간 농촌스러웠던 데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주변으로 내몰리는 이 서민들의 안타까운 삶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해석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둘기를 현대인으로 본다면 결국 뭐냐면은 현대인들은 이 개발에 목을 매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자연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소중함도 망각해버리고 맞습니까? 망각해버리고 상실하거나 망각해버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인간성마저 파괴돼버린 불쌍한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게 결국은 이 비둘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시의 구성을 보면요. 1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이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1년은 주로 뭐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묘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묘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비둘기가 청각적, 시각적, 심지어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거 도로인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촉각적 이미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에 의한 묘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3번은 이걸 우리가 뭐냐면 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술 또는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겁니다. 설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자 이런 1년은 주로 뭐냐면 감각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죠. 감각적인 묘사에 해당이 되고 3년은 관념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는요. 이 감각적인 묘사가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나 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묘사가 이루어지면 텐션, 시적 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긴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의미를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긴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적 긴장이란 말이 뭐냐면 시적 긴장이야.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응? 큰일 났어요. 자, 우리가 오른쪽 위에다 쓸게요. 시적 긴장이란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만 쓸 거예요. 시적 긴장이란 게 뭐냐면 시를 읽을 때 아씨 이거 의미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는 의미가 금방 떠올리면 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의미가 이게 원가님이 뭘까를 궁금해하는 그 난이도가 긴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묘사를 통해서 비유적 묘사를 통해서 의미를 우회적으로 드러낼 때는 긴장이 올라가지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긴장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시는 긴장이 올라갈수록 좋은 시예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는 보여줘서 야 의미는 니들이 한번 상상해봐. 이게 시예요. 근데 이 시는 3년에서 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비둘기가 쫓기는 새가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긴장은 떨어지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비둘기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직접되고 드러내지 않다는 게 그나마 긴장을 유지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문제는 뭐냐. 1년에서 긴장이 업됐다가 맞죠? 3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 긴장이 다운돼 버리고 마는 이런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시의 이제 구성상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하셨어요.